안녕하세요. 경영하고 1학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국어를 함께 공부하는 경영하고 언박싱 문학 교사 김영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공부했었는데요. 오늘은 대단원 3단원의 1단원 서정갈래의 2회 단원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먼저 단원의 활동 정리를 볼게요. 1번 서정갈래의 특성. 서정갈래의 개념은 작가의 주관적 정서를 함축적 언어로 형상화하는 문학 양식이고요. 그 형상화 방식은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구체화함으로써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합니다. 2번 서정갈래의 유형으로는 고대에는 고대가요인 황조가,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서정시죠. 그리고 정읍사, 백제가요죠.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이고 한글로 기록되어 전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이죠. 신라에는 향찰이라는 독특한 문자를 사용한 향가가 있고 고려시대에는 고려가요, 조선시대에는 사음보인 시조가 있었죠. 3번 첫사랑의 시상전개 과정을 봅시다. 눈이 내리는 이유는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함이었고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노력과 시련이 다양한 감각적 심상으로 표현되었어요. 결국 눈은 눈꽃을 피워내는데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이라는 첫사랑이 이루어진 기쁨을 표현했죠. 자, 다음으로요. 4번 첫사랑의 표현상 특징 정리합시다. 수사법으로는 의인법과 서리법, 햇솜 같은 마음이라는 직유법과 은유법인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이것은 원관념이 눈꽃이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이것은 원관념이 뭐였죠? 네, 봄꽃이었죠. 또 역설법인 아름다운 상처를 통해 첫사랑의 아픔 뒤의 정신적 성숙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리듬감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구의 반복, 음성 상징어의 사용이 보였고요. 난분분, 이것도 음성 상징어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보통 음성 상징어인 의성어나 의태어는 품사가 부사인데요. 난분분은 난분분하다의 어근으로 형용사의 어근, 즉 부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음성 상징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하지만 눈이 어지럽게 날리는 모양을 의미한 것으로 볼 때 의태어로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시를 해설하는 해설서나 인터넷 강의 등에서 볼 수 있다, 없다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보이는데요. 아무튼 교과서에서 해설하는 것으로만 보면 음성상징어는 싸그락 이것만 해당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정리하는 것으로 합시다. 됐죠? 자, 첫사랑에는 어떤 심상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난분분 춤추었겠지 등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죠.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귀로 듣는 청각적 이미지죠. 촉각적 이미지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번 된 자리, 여기가 되겠네요. 조금 뒤에 국어 힘 키우기에서 심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가시리에 대한 추가 학습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고려가요인 서경별곡과 현대시 진달래꽃, 화자의 현실 대응 방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가시리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재회를 기약하는 순박하고 착한 면모가 보이면서 이미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의지, 절망하지 않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이에 비해 서경별곡의 화자는 하소연,
다짐, 원망 등 심리적 갈등이 나타나고 일부분에서는 질투심도 나타내고요. 또 앞 시간에 보았듯이 부분적으로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태도도 나타났어요. 이러한 이별을 맞이하는 여성 화자의 심리들은 현대시 진달래꽃에도 이어져서 이러한 모습과 슬픔을 인내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황조가 서경별곡, 진달래꽃과 다른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가시리와 서경별곡, 진달래꽃은 직설적인 반면에 황조가에서는 여러분 황조가 다 알죠?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싸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했던 황조가입니다. 이 황조가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꾀꼬리의 감정을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고요. 임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는 가시리와 진달래꽃은 자기 희생적이라 볼 수 있고 황조가는 허탈감과 체념, 서경별곡은 가장 적극적으로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회에 대한 기대 측면으로 보면 황조가와 서경별곡에는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 특히 가시리에는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어 있고 이와 유사하게 진달래꽃에도 이미 언젠가는 돌아오리라는 희망이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작품들에 대한 간략한 해설은 우리 1차 고사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정리한 뒤에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 힘 키우기로 가봅시다. 교과서 102페이지입니다. 첫사랑을 감상하며 작품에 드러난 서정갈래의 특성과 형상화 방법을 알아보자. 1. 다음 그림들을 바탕으로 이 시의 전개 과정을 말해보자. 사실 이 그림들 본 기억이 나죠? 우리 교과서에서 첫사랑 작품을 보고 바로 오른쪽 페이지였던 101페이지에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이네요.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눈이 내리는 모습과 눈꽃이 핀 모습, 봄에 꽃이 핀 모습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각각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2. 첫사랑이라는 제목과 관련지어 이 시를 이해해보자. 2-1번. 이 시의 제목인 첫사랑과 관련지어 다음 식구의 의미를 파악해보자. 자, 4개의 식구가 제시되어 있네요. 먼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눈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눈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었고요. 햇솜 같은 마음, 직유법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이건 첫사랑을 이룬 것을 은유법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한 번 된 자리. 촉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식구였어요. 각각 첫사랑의 의미로는 무엇이었는지 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2-2번으로 갑시다. 이를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첫사랑을 화자가 생각하는 첫사랑과 비교하여 얘기해보자. 여기서는 화자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봅시다. 이렇게 노력과 시련, 헌신을 통해 이루어내는 결실. 각자 자신만의 첫사랑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3번으로 가죠. 3번. 다음 식구를 낭독해보고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이연이 제시되어 있네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 같은데 시어의 반복, 식구의 반복이 중점적으로 드러나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가요. 4번. 감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난 식구를 찾아 이미지의 종류에 따라 분류해보고 그 효과를 말해보자.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심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영상 자료 하나 보고 가도록 해요. 심상이란 무엇일까요? 심상이란 시에서 느낄 수 있는 모양, 소리, 냄새, 맛, 촉감과 같은 것을 뜻합니다. 즉, 눈, 귀, 코, 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에 의해 획득된 현상이 마음속에서 상상되어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들을 말합니다. 심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상을 눈에 보이는 듯 색과 모양, 동작 등으로 표현하는 시각적 심상, 귀에 들리는 듯 소리로 표현하는 청각적 심상, 코에 맡아지는 듯 향기로 표현하는 후각적 심상, 혀로 느껴지는 듯 맛으로 표현하는 미각적 심상, 피부로 느껴지는 듯 표현하는 촉각적 심상이 그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상은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전이되면서 동시에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그럼 각각의 예를 살펴볼까요?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눈의 흰색과 산수유의 빨간색이 대조되니까 이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여기에는 시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봐야겠군. 그리고 나가 추위를 견디면서 열매를 따온 아버지의 옷에서 서늘함을 느끼는 부분에서는 촉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어. 새벽마다 고요히 꿈길을 밟고 와서 머리맡에 찬물을 쏴 퍼붓고는 그만 가슴을 디디면서 멀리 사라지는 북청 물장수. 그냥 찬물을 퍼붓고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쏴라고 하니까 좀 더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렇다면 이건 청각적 심상이라고 봐야 해. 송아지 몰고 오며 바라보던 진달래도 저녁 노을처럼 산을 둘러 퍼질 것을 어맛이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어질고 고운 그들 맨냄새도 케어오리 집집 끼니마다 봄을 씹고 사는 마을 감았던 그 눈을 뜨면 마음도로 애젓하오. 어머니가 만든 꽃지짐에 구수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코를 괜히 벌름거리게 되네. 봄을 씹으면 어떤 맛이 날까? 왠지 약간 덜 익은 시큼한 맛이 날 것 같아. 앞에서는 코로 느끼고 뒤에서는 혀로 느꼈으니 각각 후각적 심상과 미각적 심상이 쓰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 식구는 어떤 심상이 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으로 타는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지. 어라? 근데 즐거운 울림이라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 아닌가? 이런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 식구는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습니다. 금색의 태양이 화자에게 즐거운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이 청각적 심상으로 전이된 공감각적 심상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것으로 전이되는 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심상의 6가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심상은 독자의 마음속에 상상작용을 일으켜 실제로 보고 만지고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시 속의 다양한 심상을 통해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르게 되고 시인이 시를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셨나요? 감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 중에서도 특히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라고도 하죠. 이 공감각을 특히나 조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령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어때요? 종소리가 푸르다? 청각적 심상이 시각적 심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죠. 청각의 시각화. 됐죠? 또는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새파란 초생달이라는 시각적 심상이 시리다 라는 촉각으로 전이 되었네요. 시각의 촉각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첫사랑에서는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정리해 봅시다. 시각과 청각, 촉각 이미지가 나타난 식구를 찾고 그 효과를 정리하는 것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도 정리할 수 있겠죠? 이제 마지막 5번으로 가요. 5번, 다음 식구에 드러난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드러내고자 한 함축적 의미를 알아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봄꽃이 피어난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표현 방식으로는 이렇게, 함축적 의미로는 이렇게. 여러분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104페이지에 국어 힘 펼치기도 함께 보도록 해요. 다음과 같이 첫사랑을 노래한 다른 시를 모둠별로 찾고 그 시에 드러난 서정갈래의 특성을 발표하자. 용혜원님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이 제시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지요라는 어미의 반복, 두근두근이라는 음성 상징어의 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 운율 형성에 기여하고 있고, 볼이 빨개졌지요와 같은 시각적 이미지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사랑이라는 작품과 고려가요인 가시리를 통해 어느 정도는 서정갈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통해 서정갈래에 대하여 총정리해 봅시다. 우선 서정갈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운율이 있는 언어라는 것이겠죠.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어, 식구의 반복,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는 것 등으로 나타나게 돼요.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정리했었던 이 이미지, 시각, 청각, 촉각, 또 이 시에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각, 후각 등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감각이 또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이미지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양한 표현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첫사랑이라는 작품에서도 의인, 반복, 직유, 은유, 역설 등을 사용하여 시인이 형상화하고자 하는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함축적 언어, 이것을 사용하죠. 함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요? 본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간직한다 라는 의미인데, 문학에서는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않고 문맥을 통해 여러 가지 뜻으로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있는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 이런 식구만 보더라도
우리가 문맥을 통해 눈꽃을 형상화한 것이구나 라고 알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됐나요?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피어낸 첫사랑과 정신적 성숙을 시인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정갈래는 이 네 가지, 즉 운율이 있는 언어, 이미지, 다양한 표현 방식, 또 함축적 언어를 통해 시인이 바라보는 대상을 형상화하는 문학 갈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원 3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서정갈래의 이해가 마무리되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서사갈래의 이해 2-2단원에 제시된 현대소설 이청준의 돌다리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